한의학과 서양의학, 대체의학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에서 열립니다. 병원과 의사회 등 130곳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두 도지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건강권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무안의 한 군부대에서는 병사 1명이 사망했고 신안에서는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안전관리된 수산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 그리고 대체의학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가 이달 8일 장흥에서 열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인데요. 장흥구는 기존보다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늘리고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처음 선보인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꾸리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 해마다 관람객 10만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의학과 양방,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도 박람회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삶의 장을 10달을 주제로 이번 박람회에 마련된 체험관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항노화 뷰티관과 첨단 의료 기기관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항노화 뷰티관에서는 성형외과 전문 상담과 두피 마사지를, 첨단 의료 기기관에서는 척추 구조 분석과 족저압 신체 균형 검사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와 오한진 교수 등 주요 명사들이 전하는 건강 정보를 강좌로 만나볼 수 있어 볼거리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유명한 명사들에 대한 특별 초청 강연회가 많이 풍성해졌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 통합의학 박람회에 오신 관람객들은 통합의학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보고 실질적으로 듣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박람회가 이번에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 을지대병원과 전라남도 한의사회 등 130곳이 참여합니다. 장흥구는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통합의학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8일 열리는 개막식에 이찬원과 박지연 등 유명 가수를 초청해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체크해보고 통합의학의 어떤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체험해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합의학 박람회에 오셔서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미래의학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와 이 지사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형적인 특성상 도서와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 1.7명, 경북 1.4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신안에서는 해상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무안의 한 군부대에서는 병사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이 어선에 올라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지난 2일 새벽 4시 40분쯤 신안군 제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한 겁니다. 당시 어선엔 각각 3명과 5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선체 일부만 파손됐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한 뒤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4시 20분쯤 신안 비금도 인근에선 예인선이 침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끌고 가던 부선 스크루에 줄이 감겨 배에 바닷물이 들어찬 겁니다. 해경은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뒤 선박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신안 흑산도에선 사망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3일 아침 9시 20분쯤 흑산도 여객터미널 부두에서 70대 선원 한 명이 물에 빠진 채 발견된 겁니다. 해경은 해당 선원이 예리항에서 일하던 선원인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일 아침 9시쯤 무안군 해제면에선 모 보병사단 군부대에서 A1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나 부조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남 목포와 신안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만 팔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른 아침부터 신안의 한 새우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현장에서 방사능 검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장관은 양식 원장을 둘러본 뒤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방사능 검사 간격을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지금 누구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이 방사능 검사 결과지를 필증을 제 새우가 출하될 때 부착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만이 소비자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 각종 수산물이 모여드는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와 상관없이 이미 방류 자체만으로 불안감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앞으로 수산물 소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매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먹는다. 그게 제일 문제점이지 지금은. 물이 풀리기 전에 그 전에 논의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제선을 맞춰줘야지. 이거는 그냥 안심하고 먹으라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안전성 평가를 거친 뒤 측정값이 모두 정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정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기름값과 공공요금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이달에는 추석 대목까지 겹쳐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주유소. 기름값이 싸다는 소문에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난 7월만 해도 1,500원대에 머물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최근 1,700원대까지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운전자들은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대.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온 건 뭐 어쩔 겁니까? 그냥 뭐 15일이라도 싸면은 싼 데 가서 넣고 이래야 합니다. 조금 멀어도 지금 반소이거든요. 여기까지 옵니다. 좀 멀어도. 훌쩍 올라버린 공공요금도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택시와 버스 등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됐고 전기와 가스요금 부담도 가구당 평균 4,0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손병훈 씨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
62제곱미터 규모 가게에서 8월에 청구된 전기 요금은 74만 원으로 7월보다 40% 이상 올랐습니다. 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송 씨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올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40만 원 나오던 게 지금 74만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너무 가파라서 일단 가게 운영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름값과 공공요금 등 무섭게 치솟는 물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 관광 정책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경기부처는 오랜 기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과 전시부터 영화, 만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축제까지 연간 문화행사가 그야말로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부천의 문화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뭐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 아트벙커 B39.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 시기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울 서희초 사망교사의 49제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전남 지역 교사들이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마련된 서희초 사망교사 추모 공간에는 연차와 병가를 낸 교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모 참여자들은 서희초 사망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원보호 입법 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중축 사업이 올 연말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주 송정역 중축 사업은 철도 노선이 확대돼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부족한 여객시설과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 중축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국비 447억 원을 투입해 시설 면적을 2배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